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에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흔히 비즈니스 미팅 차원에서 많이 잡아주는 레스토랑은 바로 이 분수쇼가 볼 수 있는 이 인근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있는 레스토랑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즈칼리파에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분수쇼가 세계 3대 분수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웅장하고요. 정말 볼만하긴 합니다. 특히 아랍의 전통적인 노래와 함께 분수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매 시간 6시인가 그때쯤마다 매일 일어나는데 상당히 볼만하죠. 자, 그래서 요 분수쇼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명소 아닌 관광지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즈칼리파 근처인데 이 근처에 이 마천루 같은 빌딩들, 이 빌딩들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상가 건물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6시간 매일 6시간이 아니라 매일 6시에 항상 전개되는 분수쇼를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두바이에 있는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다 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실제 제가 여기에서 묵을 만한 돈은 없고요. 실제 여기 관광이나 가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두바이 시내에 저는 호텔을 묵고 있다가 여기까지 한번 가봐야지 해서 이 돈 모양이 되어 있는 이 호텔을 가보기를 처음에 택시를 또 붙잡고 또 여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지하철이나 이제 그 모노레일 같은 걸로 타고 가기에는 그거만 타고 가기에는 좀 멀어요. 그 모노레일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좀 상당히 되거든요. 다시 택시를 타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기 첫날 갔었을 때 처음 이제 가봤었을 때 제가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유명한 호텔이기 때문에 이 호텔에 투숙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호텔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이 호텔의 투숙객들은 투숙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호텔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은 단순히 우리가 호텔 어디든지 그냥 들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한번 이용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호텔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호텔에 들어가기 위한, 이 돈 모양에 들어가기 위한 이 무태 있는 이쪽 지역에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게 쳐 있으면서 가드들이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기에 어떤 용무로 왔니? 예약이 되어 있니? 투숙객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택시 타고 가서 택시에서 딱 내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나는 그냥 구경 왔는데 그랬더니 저스트 투어 리스트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 여기는 어떤 형태로든 예약이 부킹이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택시를 잡고 쥐익 돌아가지고 저희 호텔로 와서 다시 이제 화가 난 거죠, 저도. 그래서 여기 구경을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이제 다시 이 호텔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숙박을 거기다 잡을 수는 없죠. 제가 다른 호텔에다가 벌써 숙박을 잡았으니까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여긴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약한 증을 보여주면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저렴한, 어떻게 보면 티타임 정도 즐길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레스토랑 하나를 부킹을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값, 커피값하고 간단한 쿠키나 샌드위치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에 금액을 봤더니 그때 제가 이렇게 메뉴판에서 슬쩍 본 금액이 한 1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죠. 이 돈을 내고 이걸 봐야 될까 말까. 그런데 저는 경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돈을 내고 가서 봐야지 하고 그걸 딱 커피타임 딱 예약하려고 했는데 부킹이 전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벌써 비슷한 시기에 왔던 사람이 제가 좀 늦게 했더니만 다 예약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정작 이 호텔은 두바이에 갈 때마다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요. 자, 이 호텔 하나는 제대로 못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건 두바이 중심에 있는 이 버즈칼리파, 이 근처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장을 갔다 오면 항상 가족들 선물 사려고 제일 또 자주 가는 게 이 두바이 몰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바이몰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실제 저도 여러 가지 프로덕트, 즉 신제품이라든가 제품의 컨셉들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쇼핑이라기보다는 시장조사 차원에서 이런 큰 쇼핑몰들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두바이몰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넓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다 볼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흔히 우리 명품 샵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한국에도 여러 박물관에 보면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가봤더니만 정말 우리가 잘 익히 알지 못했던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동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부자들 하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수위가 있잖아요. 그 수위랑은 비교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명품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좀 결례일 수도 있는 표현인데 무수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몇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예. 그래서 그 아주 부잣집 어떤 아주머니가 뒤에 이제 무수리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손에는 백이 벌써 몇 개씩 들려져 있죠. 그러면서 또 다른 가게 나와서 또 사오고 또 다른 가게 나오고 또 사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초고가 브랜드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 관광객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동의 여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주로 쇼핑을 가장 많이 하고요. 저도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 우리나라도 이제 웬만한 슈퍼카들 많이 지나다니지만 진짜 람보르기니하고 페라리를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 30대 이상 볼 수 있는 그 장소, 제가 아는 전 세계 출장 다녔을 때 유일한 곳은 두바이몰 앞이에요. 예. 그만큼 슈퍼리치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 두바이다. 두바이의 이 두바이몰 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바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입국 심사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짐 풀기 위해서 공항에 왔겠죠. 그럼 공항에서 다시 체크인하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공항 위에다가 제 짐을 실어주는 사람이 또 그걸 실어주면 감사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팁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짐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처음 다시 내려와서 이런 내일부터 공식적인 일정이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 두바이 몰이나 가야지 하면서 다시 택시를 타거나 모노레일 타고 두바이 몰까지 갔다. 바로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정작 아랍에미리트 원주민은 단 한 번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제 원주민들은 10% 내외밖에 안 되고요. 10%도 사실 안 돼요. 예. 그러고 대부분 이 아랍에미리트의 경제를 돌리고 이런 여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다 인근의 저소득 중동 국가의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뭔가 잡을 구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제가 아까 택시 탄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그 택시 운전해 주시는 분의 국적도 물어보고 여기엔 왜 오셨는지 벌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현장 경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결례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이 여쭤봐요. 그런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의 거의 8할 정도는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파키스탄에는 좋은 직업이 없니? 왜 이쪽에 자꾸 오니? 그랬더니 파키스탄에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직업을 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랍에미리트에 와서 두바이에 와서 택시 운전을 하는 게 벌이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비자가 허락하는 동안 여기까지 일하다가 다시 파키스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 그리고 나는 파키스탄에서 뭐 하셨었던 분입니까? 했더니 대학생이거나 엔지니어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거나 이런 나름대로 견실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은데 수익이 더 좋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바이 쪽에 와서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경비를 하거나 공항에 출입국 관리를 하는 분들도 아랍에미리트 현지 분위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고용해서 저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역시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시어즈부터 그 다음에 안에 체크인해주는 이 리셉션 리스트까지도 전부 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주민이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중동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왔던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